봅시다. 너무 좋네. 쉽게. 아니 시계 와서 안 된다고. 시계 와서 안 된다고. 아니 시간 아니고. 자, 시작하기 전부터 엎드려 있으면 안 되지. 지난번에 했던 거 이어서 가보자. 기침은 아까 교문들에 잠깐 질문 먼저 온 친구들한테도 얘기했지만 이 절대부등식에서 지난번에 마지막에 배웠던 산술평균, 기하평균이라는 내용으로 만들어진 절대부등식 엄청 중요하거든. 오늘 한번 수업하고 끝내긴 할 거지만 그 끝내는 걸로 그냥 적당히 알면 된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고, 이 절대부등식 중에서도 산술평균과 기하평균으로 만들어져 있는 절대부등식을 여러분들이 3년 내내 수학 문제 풀면서 사용하게 될 거예요. 오늘 한번 하고 마무리 짓긴 하겠지만 잘 듣고 기억 좀 잘하고 있다가 기말 준비할 때 기억하고 있는 거 끄집어내서 다시 이어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하자. 절대부등식은 내용이 뭐였냐면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을 사용하고 있는 변수가 x라고 가정한다면 x에 누구를 넣든 항상 상관없이 성립하게 될 부등식을 절대부등식이라고 한다. 근데 그 절대부등식의 모양이, 그러니까 해가 엄청나게 많은 부등식은 한두 개가 아니겠죠. 되게 종류가 많을 텐데 그 중에서도 특히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되는 건 자, 지금부터 다시 한 번 더 외워자고. 어떤 두 양수가 있습니다. A라는 양수와 B라는 양수가 있을 때 그 A와 B를 더한 녀석의 절반, 우리는 이걸 산술평균이라고 불러. 그리고 두 양수를 곱한 녀석의 양의 제곱근을 기하평균이라 부릅니다. 그런데 A, B에 사용할 수 있는 수의 조건이 양수인 게 확실히 맞다면 산술평균이 기하평균보다 반드시 크게 돼 있어. 반드시. 그리고 가끔씩 같아질 때가 나오기는 하더라. 여러분들은 이걸 기억해야 된다 얘기했죠. 이거 외우는 내용이야. 무조건 하나의 공식처럼 여러분들이 외워서 써먹어야 되는 시기다 보니까 무조건 외울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조금 있다가 지난번에 좀 무리해서 이제 과제를 내긴 했던 것 같은데 그 문제 풀 때 저 내용이 반드시 사용이 될 거기 때문에 공식이라 생각을 하자고. 공식이라고. 모양을 살짝 바꿔볼까? 얘가 항상 성립할 거니까 좌변에 있는 분모 2를 우변으로 넘기면 이렇게 기억해도 상관없겠죠? 얘처럼 기억해도 상관없어. 대신 처음에 만들어진 부등식은 얘가 아니라 산술평균이라는 녀석과 기하평균으로 만들어낸 절대부등식이라는 걸 잊지 말고 계산을 조금 편하게 하고자 분모에 있는 2를 우변으로 넘긴 것 뿐이라는 거. 자, 그럼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증명을 했었는데 뭘 증명했었냐면 A 플러스 B에서
한 번만 더 봐. 루트 2 루트 AB를 빼봤단 말이야. 여기에서 얘를 뺐어. 산술평균 쪽에서 기하평균 쪽을 빼니까 모양이 어떻게 잡혔었냐면 루트 A 곱하기 루트 A, 루트 B 곱하기 루트 B, 얘는 중간에 껴있는 2루트 AB에서 이렇게 됐었거든. 산술 쪽에서 기하 쪽을 빼보니까 이런 모양이 됐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가 어떤 수든지 간에 여러분들 중학교 때부터 배워서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수가 0이건 양수건 음수건 간에 그걸 제곱하게 되면 그 결과는 반드시 0보다 크거나 같아지게 된다. 뭐가? 산술 쪽에서 기하 쪽을 뺀 게. 산술 평균 쪽에서 기하 평균 쪽을 빼봤더니 무조건 0 이상이 나오더라는 거지. 그 말은 산술 평균 쪽이 기하 평균 쪽보다 항상 크거나 같았다는 뜻이 맞다는 뜻인 거죠. 기억해야 돼. 기하 쪽이 커지는 경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괜히 절대부등식에서 나온 게 아니야.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 중에 하나를 우리가 배우고 있는 중이거든 지금. 그래서 산술 평균 쪽이 기하 평균 쪽보다 항상 크거나 같다. 뭐 예를 들어볼까? 3하고 2가 있어. 예를 들어볼게. 3하고 2. 산술 평균은 3과 2를 더한 녀석의 절반이야. 기하 평균은 3과 2를 곱한 녀석의 양의 제곱근이고. 선생님이 지금 여러분들한테 기억하기를 요구하는 건 산술 쪽이 기하 쪽보다 어떤 순간이 되든지 항상 크거나 같다는 거. 볼까? 이거 2분의 5, 2.5 정도 되죠? 이건 루트 6인 거고. 누가 큰 점은 큰 작업 쳐볼까? 이거 2.5 근호 안으로 집어넣으면 2.5의 제곱. 2.5의 제곱이 6.25야. 그러니까 산술 평균 쪽이 기하 평균 쪽보다 큰 거 맞거든. 다른 걸 한번 해볼게. A에 쓸 수 있는 양수가 4, B에 쓰는 양수가 4라고 해보자. 그럼 산술 평균은 4 더하기 4의 절반, 기하 평균은 4 곱하기 4의 제곱근. 그럼 이거 2분의 8이니까 4, 이거 루트 16이니까 4. 크거나 같아지는 거 맞는 거죠. 큰 건 아니지만 같은 게 허락이 된다면 이거 성립되는 거 맞을 거니까. 선생님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정도만 예를 들었지만 선생님 말 믿어도 돼. 우리 증명도 했잖아. 지금 증명한 거 아니야 이거. 그래서 어떤 양수 두 개를 이용하든지 간에 그 두 개의 양수로 만들어낸 산술 평균 쪽이 양수들을 만들어낸 기하 평균 쪽보다 항상 크거나 같은 것만 성립이 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공식처럼 외워주시면 된다는 뜻입니다. 대신 지난번에 수업 여기까지만 했었는데 하나 더 기억해야 되는 게 사실은 이거 외우는 거야. 무조건 여기까지 같이 외우는 겁니다. 외워도 외우지 않아도 그만이 아니라 무조건 외워서 풀어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너무 중요한 내용이니까 하나만 더 여러분들에게 기억하길 요구할 만한 게 뭐냐면 다시 보자. 여기 좀 다시 봐봐. 칠판 봐봐. 산술 평균 쪽에서 기하 평균 쪽을 뺐더니 뺀 게 완전 제곱식이 됐지. 완전 제곱식이라는 건 어떤 숫자의 제곱이든지 간에 음수가 될 걱정이 없다는 얘기였어. 맞아? 그럼 한번 구분해 볼게. 이거 양수가 되는 조건이 뭐지? 얘가 양수가 될 때도 있고 0이 될 때도 있다고 내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을 했던 것 같은데 언제 양수가 되는 거야? 얘들아, 이 결과가 양수가 되려면 이 안에 있는 녀석이 뭐가 돼야 돼? 실수면 다 되는 거야? 어? 0을 제외한 양수나 음수가 되면 되는 거죠. 양수를 제곱해도 양수, 음수를 제곱해도 양수. 그러니까 0보다 커지는 경우는 다시 뭐가? 산술 평균 쪽이 기하 평균 쪽보다 커지는 경우는 언제냐? 이 안에 있는 값이 양이나 음일 때. 종혁이가 정확히 말했지. 0이 아닐 때. 0이 아닐 때라는 건 루트 A하고 루트 B가 같지 않을 때. 루트 A와 루트 B가 같지 않다는 건 A와 B가 다를 때. A와 B가 다를 때는 산술 평균 쪽이 기하 평균 쪽보다 무조건 커진다. 다시 A와 B의 크기가 다르면
얘는 0이 안 될 테고 0이 안 되는 수를 제곱한다면 항상 양수가 되는 게 맞을 거라서 A, B의 크기가 다르면 무조건 산술평균 쪽이 큰 거. 반대로 0이 되는 경우는 언제냐? 0이 되는 경우는 0을 제곱했을 때 0을 제곱해야 0이 되는 거니까 그럼 0의 제곱이라는 건 이 안에가 0이 된다는 얘기라서 루트 A하고 루트 B가 같아진다는 얘기인 거고 외우는 게 나오죠. 여기 등호 이 등호는 언제 성립하냐? 산술평균, 기하평균에 사용하고 있던 두 양수의 크기가 같을 때 성립한다는 것까지 외워주면 이제부터는 저 내용 가지고 문제 푸는 것만 연습이 되면 돼. 일단 외우는 건 저걸 외워주고 저 외운 내용으로 유형별로 이제 푸는 방법이 조금씩 달라질 건데 그건 저 개념 하나만으로 여러분들이 잘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아니에요. 숙제해봐서 알겠지만 저거 하나만 가지고 문제 잘 풀 수 없어. 선생님이랑 좀 이따 같이 풀어야 돼. 수업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다. 정신들 차려. 자, 똑같은 거 한 번만 더 적어볼게. 지금 바로 외우자 그냥. 뭐? 어떤 두 양수가 있을 때 그 두 양수를 더한 결과는 무조건 크거나 같다. 뭐보다? 두 배의 두 양수곱의 제곱근보다. 얘가 얘보다 항상 크거나 같다. 근데 모두 같이 외우자. 같아질 때를 외우자. 언제 같아지느냐? A하고 B가 산술평균과 기하평균을 사용하고 있는 두 양수 A하고 B의 크기가 같을 때 등호가 성립이 된다는 거죠.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간다. 또 예를 들어볼게. 칠판 봐봐. 2하고 4 3하고 3 이거 둘 다 양수 맞죠? 식 만들어 볼까? 두 양수를 더한 결과는 두 개의 루트 두 양수를 곱한 것보다 크거나 같다. 그래서 6은 이거 2루트 2니까 4루트 2 되는 거지? 크게 한번 진짜 비교해볼까? 아예 그냥 루트 안으로 집어넣을게요. 6은 루트 36 이거 안으로 들어가면 16 곱하기니까 루트 32 봐봐. 산술평균 쪽이 기하평균 쪽보다 산술평균 쪽이 기하평균 쪽보다 크거나 같은 게 맞아. 그런데 정확히 말하면 커. 왜? 방금 이유 말했지? 사용하고 있는 두 양수의 크기가 다르면 무조건 산술평균 쪽이 커진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이번엔 산술평균, 기하평균을 사용하고자 하는 두 양수의 크기가 같을 때는 아까도 한 번 예를 들었던 것 같은데 두 양수를 더한 결과는 두 배의 두 양수를 곱한 것의 제곱근보다. 근데 이것도 6이고 이것도 6이거든. 이때는 같아지는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산술평균 쪽이 기하평균 쪽보다 크거나 같은데 같은 순간이 언제가 돼야 되느냐? 사용하고 있는 두 양수의 크기가 다를 때 말고 두 양수의 크기가 같을 때는 산술평균 쪽과 기하평균 쪽이 항상 같게 나온다는 걸 기억해서 문제를 풀자는 뜻입니다. 됐지? 이거 개념은 이거밖에 없어. 이제 남은 건 여러분들이 외워주는 것밖에 없습니다. 자, 그럼 숙제 열심히 하고자 했던 친구들 잘 안 풀렸을 텐데 보자고. 이거 오늘 과제 없이 그냥 문제 풀어버리고 끝낼 거야. 그래서 지금 128페이지의 증명 문제는 빼고 산술평균, 기하평균이 나와 있는 모든 문제를 선생님이랑 같이 풀도록 합니다. 923번 보세요. 923번 밑줄 두 양수 AB 두 양수 AB 밑줄
식이 하나 나왔지? 3a 하고 2b를 더한 결과가 12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됐니? 딱 한 번만 필기시킬 테니까 정확하게 적어줄래? 거기 문제 끄트머리에 최대값에다가 동그라미, 최대값에다가 동그라미 쳐놓고 그 동그라미 화살표로 잠깐 빼서 옆에다 좀 적자. 최대값이라든가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들, 정신 차리자 했지?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들은 지금까지는 우리가 최대값, 최소값을 뭘로 찾았느냐? 함수의 그래프로 찾았어. 기억나? 이렇게 함수의 그래프 그려서 여기가 최소값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단 말이야. 맞니? 또는 함수의 그래프를 그렸는데 문제가 어디부터 어디까지만 그려달라네? 그래서 문제가 말하는 구간까지만 그려놓고 그 상태에서 여기가 최대값입니다. 요 꼭지점의 y값이 최소값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었어. 맞아? 또 중학교 때 이런 거 있겠지? 1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놨어. 근데 문제가 1차 함수의 그래프를 여기부터 여기까지만 그려달래. 그럼 우리가 사용해야 되는 그래프는 이거였어. 이때 2점의 y값을 최대값, 2점의 y값을 최소값이라고 불렀습니다. 맞니? 똑같은 얘기 좀 한 번만 더 하자. 보통 최대 최소는 2차 함수 중에서 많이 다뤘으니까 이렇게 위로 볼록한 폼을 써내서 제한이 없으면 꼭지점의 y값을 최대값이라고 불렀어. 근데 간혹 가다가 문제에서 그 그래프에 쓸 수 있는 x의 범위를 제한을 걸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그려달라고 했어. 그러면 그때는 2점의 y값을 최대값, 2점의 y값을 최소값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함수의 그래프를 통해서 제일 위에 있는 y값과 제일 아래에 있는 y값을 각각 최대값, 최소값으로 불렀었거든. 맞아? 지금까지의 최대 최소 문제 그거였어. 말 잘못했다. 지금까지가 아니라 앞으로도 마찬가지. 현재까지 앞으로도 마찬가지겠지만 최대, 최소를 구하는 또는 최대값, 최소값과 관련이 있는 문제들은 무조건 함수의 그래프를 그렸어. 이거 거짓말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문제를 풀었었거든. 그런데 이제부터는 함수의 그래프를 이용하는 문제뿐만 아니라 산술평균과 기하평균으로 만들어진 절대부등식을 이용하는 문제도 오늘 이 순간부터 여러분들이 고민을 해야 돼요. 이걸 적어주세요. 선생님이 나올 때마다 이제 당분간은 계속 물어볼 거야. 계속 물어봐. 최대값, 최소값 나왔으니까 뭐 고민하는 거냐고 물어보면 여러분들은 이걸 대답을 해주면 되겠지. 지금까지는 함수의 그래프만 그려서 문제를 풀었어. 정말 100% 사실이야. 근데 앞으로는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 중에는 여전히 함수의 그래프를 이용하는 문제가 압도적으로 많겠지만 가끔씩 잊을만 하면 툭툭 튀어나오는 산술평균과 기하평균으로 만들어낸 절대부등식을 이용해서 최대값이나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가 나오게 될 거라는 얘기인 거죠. 됐니 얘들아? 자, 그럼 한번 시작해볼게. 질문이 뭐냐면 A, B의 최대값인데 여기 좀 봐봐. A, B 무슨 수라고? 양수야. 그럼 얘들아 3A 무슨 수지? 2B 무슨 수죠? 양수야. 같이 대답해. 칠판 보면서 우리가 지금 방금 외운 식이 뭐였죠? 어떤 두 양수를 더한 게 두 양수 곱의 제곱근의 2배보다. 그러니까 A라는 양수와 B라는 어떤 두 양수를 더한 결과가 그 양수를 곱한 녀석의 제곱근, 그러니까 기하평균의 2배보다 크거나 같다는 걸 외웠거든. 그럼 저 외운 걸 이제 어디다 써먹으면 되느냐? 여기다가 써먹으면 되는 거죠. 선생님 써볼게요. 3A라는 양수와
2b라는 양수를 더한 건 항상 크거나 같다. 2배의 루트 두 양수 3a와 2b를 곱하는 것보다. 이게 지금 여러분들한테 외우기를 요구했던 산술평균, 기하평균을 쓴 거야. 한 번만 더. 여기 한 번 더 보면서 외우자고. 양수 두 개가 주어지면 그 두 양수를 더한 결과가 곱한 거의 제곱근의 2배보다 크거나 같다. 이거 가지고 쓰는 거라고. 대신 여러분들 머릿속에 있는 A, B 대신, 깜짝이야. 923번에서는 A 대신 3A라는 양수를, B 대신 2B라는 양수를 쓰고 있는 것 뿐이라는 거지. 맞습니까? 저기다 그냥 여러분들이 외워야 된다 식에다가 갖다 박은 거야. 그럼 문제 풀이가 순식간에 끝나. 해볼까? 문제에서 3A 더하기 2B가 12라면 12는 크거나 같다. 2 루트 이거 계산하면 6 A B 되는 거죠. 보드기 좀만 정리해볼까? 루트 6 A B는 작거나 같다. 2 넘겨주면 2분의 12 6보다. 양변 제곱해볼까? 6 A B는 작거나 같다. 36보다. 마지막 정답 구할까? A, B는 작거나 같다. 6분의 36보다. 근데 문제가 뭐였더라? A, B의 최대값 구하는 거였어. A, B가 6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는데 6보다 작거나 같은 것 중에 제일 큰 게 6이니까 이 문제의 정답을 6이란 말해달라는 뜻이었던 거죠. 이렇게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진 않았지만 산술평균과 기하평균으로 만들어진 항상 성립하는 그 절대우등식이라는 걸 이용해서 문제가 원하는 최대값이나 최소값을 구해낼 수 있다는 뜻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중이고, 이 내용이 여러분들한테 3년 동안 수학 공부해야 된 여러분들에게 상당히 중요한 내용의 문제일 거라는 거. 오늘 한번 하고 당분간은 안 할 거지만 진짜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되는 내용에 대한 수업을 오늘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잘 들어야 돼요. 자, 그럼 우리 원래 풀던 방법대로 한번 해볼까? 지금 누구의 최대값 찾는 거지, 얘들아? 이것도 몇 사람에다 한번 적어놓자. 우리 A, B의 최대값 찾는 거 맞니? 맞아? 간다. 그럼 A 곱하기 여기서 B가 누구야? 항상 가능한 빨리 불러줘. B가 누구죠? B가 누구예요? 3A 넘긴 다음에 2로 나눠주면 되잖아. 6 빼기 2분의 3A죠. 그래서 문제가 묻고 있는 A, B는 이거랑 같고 전개할게. 마이너스 2분의 3A 제곱 플러스 6A라고 하는 몇 차 함수씩? 2차 함수씩. 어디로 볼록한? 위로 볼록한. 그럼 한번 표준형 만들어 볼까? 표준형. 마이너스 2분의 3으로 묶을게. 그럼 a제곱 이거 마이너스 2분의 3으로 묶어주면 마이너스 4a만 남게 되겠구나. 그럼 완전적으로 쓰기에 필요한 게 4 이렇게 처리해주면 될 것 같고 끝나네. 그럼 마이너스 2분의 3에 a 마이너스 2의 전체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얘랑 계산해서 내보내면 얼마? 플러스 6이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얘는 꼭지점이 몇 콤마 몇인? 2,6인 A에 2 넣었을 때 이 식의 Y값이 6이 나오는 위로 볼록한 2차 함수. 여기에서 계속 봐. A가 어떤 수라고 그랬지 얘들아? A 양수라고 그랬어. 0보다 크다 했습니다. 그래 안 그래?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 문제 풀면서 B 대신 6-2분의 3A 넣은 거잖아. 맞니? 근데 문제에서 B도 뭐라고 그랬지? B도 양수라고 그랬어. 그럼 이게 B란 말이야. 그럼 이것도 0보다 어때야 돼? 얘도 0보다
6보다 커야 돼. 그럼 2분의 3a가 6보다 작아야 돼. 그래서 a는 4보다 작아야 돼. 여기다가 2요. 따라서 이 그래프에서 쓸 수 있는 a의 조건은 0보다는 크고 4보다는 작은 조건까지만 그려내주고 이 그래프에서의 최대값 6이라고 정답을 말하면 된다는 얘기였던 거지. 그래서 지금 배운 산술평균, 기하평균을 꼭 이용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중3 때부터 배웠던 2차 함수의 표준형에 의해서 문제 풀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 바람직한 풀이라 볼 수 없습니다. 산술평균, 기하평균으로 최대 최소를 쉽게 구할 수 있는 문제가 있고 그래프를 이용해서 쉽게 푸는 문제가 있어. 물론 이 문제는 그래프를 이용해서 풀 수 있는 방법으로 전환해서 풀이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누가 뭐라 해도 이런 형태의 문제는 산술평균, 기하평균으로 풀어내는 게 제일 좋은 선택이 된다는 얘기인 거죠. 선생님 한 번만 더 당부해도 될까? 이거 무조건 암기하자. 지금부터 이것만 가지고 문제를 풀 거니까 대입해서 한 문자로 한 문자만 남긴 다음 그 한 문자만 남은 녀석이 함수의 그래프를 이용해서 문제를 얼마든지 풀 수 있다. 푸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 내용 아니더라도 풀 수 있는 방법이 있지만 지금 여기 공부하는 동안 우리는 그 함수의 그래프로 바꿔서 문제를 풀 생각을 하지 말고 산술평균과 기하평균이라는 내용 하나만 가지고 문제 푸는 연습을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 후다닥 표기 좀 해놓을래? 924번 바로 시작하게. 한 문제 한 문제가 푸는 방법이 다 달라. 그래서 저 하나 내용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산술평균, 기하평균에 들어가 있는 다양한 유형의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푸는 거 역부족이야. 현재는 선생님한테 열심히 수업을 듣고 난 뒤에도 스스로 풀어내는 거 힘들 지경일 거야. 아마 기말고사 준비할 때 느낄 텐데 아니 그렇게 해놓고 다음 문제 갈 준비할게. 이걸 기억해. 문제에서 어떤 두 양수를 주잖아. 굳이 양수라는 조건을 내건 상태에서 최대 최소를 구하라는 문제가 나와. 아니 최대 최소 물어볼 거면 그냥 최대값 구하라 최소값 구하라 하지 왜 양수라는 조건을 붙여줬을까? 양수라는 조건이 있어야 얘를 써먹을 수 있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문제를 읽으면서도 아 이거 최대 최소 물어보는 문제니까 선생님이 말했던 것처럼 그래프 아니면 산술기하로 가는 문제겠네? 그런데 양수라는 얘기가 문제에 붙어 있다면 그 문제는 산술기하를 이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얘기라고. 그렇게 어떤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힌트를 찾아내는 것도 능력입니다. (924번) 보세요. 또 밑줄 두 양수 A, B. 아 왜 양수라는 했냐 이거야. 왜? 아 그냥 최소값만 구하는 문제를 물어보면 되는 건데 왜 양수라는 말을 했을까? 양수라는 말이 있어야 산술기하를 적용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갈게. A, B가 21. 고개 들어. 망신 주기 전에 정신 차려. 졸리면 잠깐 일어나. 아까 적었으니까 여러분들 필기 안 해도 됩니다. 이거 그럼 나는 순간 고민해. 그래프로 문제를 풀까? 산술 기하 가지고 문제를 풀까? 그런데 문제 첫 시작을 보니까 양수라는 말이 붙어 있어서 왠지 이거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여. 들어간다. AB 양수니까 7A 무슨 수지? 양수. 3B 무슨 수야? 그럼 이제부터 얘들아 7A라는 양수와 3B라는 양수 여러분들이 외우고 있는 선생님 머릿속에 지금 여러분들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양수는 A하고 B라는 양수거든. A라는 양수와 B라는 양수로 만들어낸 절대부등식 그 자리에다가 A 대신 7A, B 대신 3B를 쓰겠다 반복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간다. 7a와 3b를 더한 값은 반드시 크거나 같다. 2배의 루트 7a와 3b를 곱한 것보다, 다시 두 양수를 더한 결과는 두 양수를 곱한 다음 제곱근 붙인 거의 2배보다 크거나 같다. 선생님 왜 그런데요? 그렇게 물으면 안 되지. 욕먹을 소리지 그거. 아까 증명했잖아요. 여기서 얘를 빼봤더니 완전 제곱식 나왔잖아. 그래서 0 이상밖에 안 나온다는 거 확인했잖아. 무조건 여기가 크다는 거 여러분들한테 납득시켜준 거니까 외워주면 돼. 그대로. 그래서 7a 더하기 3b는 크거나 같다. 근데 문제에서 ab가 21이라네. 이거 21ab니? 이거 21ab 맞아? 맞아 안 맞아? 여기 21ab 맞죠? 근데 ab가 21이래. 그럼 21 곱하기 ab인데 ab가 21이면 이거 21의 제곱이니까 누구로 나와? 21 곱하기 이거 얼만데? 그럼 끝났어. 뭐가 끝난 거야? 문제가 이 녀석의 최소값 찾으라니. 지금 나왔잖아. 7a 더하기 3b는 42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고. 그러니까 제일 작은 데가 42라는 얘기인 거죠. 빨리 풀게. 925번 진행할까요? (925번도) 문제를 풀기 위한 요령을 좀 알아야지만 풀 수 있는 거죠. 이건 처음 푸는 학생은 손 못 댑니다. 손 못 대. 혹시 풀었다고 하더라도 정확하게 좋은 풀이를 적용했을 리 없어. 푸는 방법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에 이런 풀이 저런 풀이에서 정답을 얻을 수 있었겠지만 얘가 원하는 진짜 풀이는 지금 또 선생님이 보여줄 거니까. 또 밑줄 두 양수 xy 그 양수를 더한 거 10. 자, 여기까지만 보면 아까 선생님이 두 문제 풀 때 요 양수니까 선생님 이거 했는데 x랑 y 더한 거 2 루트 x랑 y 요거 갖고 문제 푸는 건가? 근데 이 문제는 이걸 갖고 푸는 게 아니에요. 이걸 갖고 푸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잘 들어야 돼. 이때 x분의 1 더하기 y분의 1이라는 녀석의 최소값 좀 찾아봐라. 됐니? 이 문제는 이렇게 주어진 문제는 제일 먼저 뭐부터 해야 되느냐? 산술평균, 기하평균 들이미는 게 아니라 먼저 문제가 알려준 x 플러스 y와 문제가 묻고 있는 x분의 1 더하기 y분의 1을 곱하는 것부터 시작해요. 이게 풀어본 적 없는 사람이 어떻게 이게 이런 풀이를 할 생각을 하겠어? 응? 경험이 없는 친구들이 저런 생각 할 수 있을 것 같아? 저런 풀이를 생각해냈다면 그야말로 천재겠지. 이렇게 풀 생각을 할 수 있었다면 적어도 선생님은 아니었던 것 같아. 기억은 안 나지만 선생님 고등학교 1학년 때 이런 문제 이렇게 처음 풀면서 이렇게 했던 기억 없어. 아마 나도 못했을 거야. 잘 기억해. 양수 조건 붙었으니까 연결시켜보자. 양수라는 조건이 붙어있는데 최소값 찾는 문제 나왔어. 거의 산술기하 이용하는 문제일 가능성이 높은 문제구나. 여기까지. 그런 다음 이 유형은 어떤 문자들을 더한 것과 역수 형태로 취해져 있는 녀석들을 더한 것. 문자의 합과 역수의 합이 뭔가 관련이 있는 것 같은 녀석들의 어떤 두 조건이 나와 있을 때 그때 처음 시작이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됐니? 해볼게. 이거 전개하면 어떻게 돼? 1.
1 더하기 y분의 x 더하기 x분의 y 더하기 1. 그럼 1 두 번이니까 2 더하기 x분의 y 더하기 y분의 x 이렇게 되는 거 맞니? 맞아? 여기에서 사술기하를 들이미는 겁니다. 여기에서. 문제에서 x 무슨 수라 그랬어? y는 그 얘들아 x분의 y는 무슨 수야? 양수야. y분의 x는 무슨 수야? 그럼 저기 여러분들 외우고 있는 저 a 대신 이제부터 x분의 y 쓸 거고 b 대신 나도 y분의 x 쓸 거예요. 됐니? 요것만 끄집어서 계산해 볼까? x분의 y라는 양수와 y분의 x라는 양수를 더한 결과는 어떤 두 양수를 더한 결과는 항상 크거나 같다. 누구보다? 두 배의 제곱근 두 양수를 곱한 것보다. 그럼 이 안에 계산한 게 얼마니? 그럼 얘 얼마인 거야? 다시 말하면 지금 선생님이 동그라미 친 부분은 얼마보다 크거나 같다? 2보다 크거나 같다. 그럼 얘가 2보다 크거나 같은 거네. 그럼 이 전체는 얼마보다 크거나 같은 거냐? 얘 얼마보다 크거나 같은 거야? 전체는. 다시 얘 얼마보다 크거나 같다고? 2보다 크거나 같아. 2보다 크거나 같은 수에다가 2를 더하는 거잖아. 그럼 얼마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4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 거겠지. 뭐하고 있는지 잘 따라와. 지금 나 뭐하고 있지? x 더하기 y랑 x분의 1 더하기 y분의 1을 곱해서 전개를 한 다음에 계산을 해보니까 얘를 전개한 걸 확인해 보니까 그 내용이 4보다 크거나 같더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맞아? 근데 얘들아, x 더하기 y가 얼마였어? 이게 얼마였어? 10이었잖아. 따라서 양변 누구로만 나눠주면 10으로만 나눠주면 문제가 그렇게 궁금해하고 있던 x분의 1 더하기 y분의 1만 남길 수 있겠죠. 양변 누구로 나누면? 10으로 나누면 10분의 4 얼마인데? 5분의 2보다. 그동안 어떻게 해야 되지? 그대로. 끝나네? x분의 1 더하기 y분의 1이 누구보다 크거나 같다? 5분의 2보다, 그럼 5분의 2보다 크거나 같은 것 중에 제일 작은 건 누구야? 5분의 2라고 말을 해주면 된다는 얘기겠지. 맞니? 요거 이렇게 주어진 유형의 시작이 이렇게 된다는 걸 기억하고 있는 학생들은 결국 풀게 될 거고, 기억을 못하는 친구들은 풀 수 없습니다. 아니, 풀 수 없다는 건 아니지만 좋은 풀이를 할 수 없어. 빨리 풀기 해볼래? 조금만 가자. 우리 927번까지 하고 싶시다. 926번 진행해 볼게요. 문제 읽어보니까 원 몇 개가 있는 거야? 2개가 있는 거야. 반지름의 길이 나왔어, 안 나왔어? 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쪽 원의 반지름을 A, 이쪽 원의 반지름을 B라고 해볼게요. 조건. 원의 반지름이니까 기본적으로 A, B는 어떤 수가 돼야 되지? 양수 돼야 돼. 아니, 분명히 문제에서 원이라고 했는데 설마 0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음수일 가능성도 있지 않나요? 그렇게 헛소리 할 거 아니지? 원이라며. 그럼 양수 맞잖아. 그 다음 하나 알려줬어. 뭐? 반지름끼리 뭐 한 거? 곱한 거. 첫 번째 원의 반지름과 두 번째 원의 반지름을 곱한 게
8이라고 알려주고 있네. 이때 질문? 뭐의 최소값? 넓이. 여기 넓이 뭔데? a제곱 8. 이거는 b제곱 8. 맞습니까? 그래서 파이 a제곱 더하기 파이 b제곱의 최소값 묻는 문제였어. 저거 좀 찾아달래. 되니? 그래, 여기 봐. 활용 문제다 보니까 눈치채는 게 조금 더 힘들겠네. 최소값 찾는 문제야? 그럼 우리들 머릿속에는, 선생님 머릿속에는 앞으로 선생님은 아마 죽을 때까지 나는 기억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최소값, 최대값 나왔으면 둘 중에 하나, 그래프 아니면 산술기야. 내가 임제를 그래프로 푸는 게 맞을까? 산술평균, 기하평균을 위해서 푸는 게 맞을까를 고민해야 된다는 거. 지난 시간까지는 무조건 그래프만 이용해서 문제를 풀었겠지만, 오늘 이후부터는 여러분들에게 나오는 최대 최소 문제가 그래프에다가 하나 더 경우 추가해서 산술기하까지. 근데 이런 말들은 없었지만 우리가 찾아냈다 이거지. 그래서 산술평균, 기하평균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럼 뭘 찾을 거냐? 여기. 가자. A 무슨 수? 그럼 A제곱 무슨 수지? B제곱 무슨 수죠? 양수 맞습니까? 그럼 저기는 A, B 대신 얘들아 이제부터 A제곱과 B제곱 가지고 문제 푸는 거야. A제곱이란 양수와 B제곱이란 양수를 더한 결과는 항상 크거나 같다. 2배의 루트 A제곱이란 양수와 B제곱이란 양수를 곱한 것보다. 아니? 그럼 이거 A제곱, B제곱 전부 다 제곱이니까 밖으로 나올 수 있나? 이거 밖으로 내면서 계속 이게 뭐 되는 거야? 2AB 되는 거죠. 근데 AB가 얼마나 알았어? 그럼 지금 다현이가 말한 건가? 16이 맞지? AB가 18이야. 이거 나오는 게 AB로 나온단 말이야. 그 8에다가 2 곱한 거니까 16이 맞죠? 결론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16보다 크거나 같다. 최소값 묻는 문제잖아. 최소값이라면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제일 작을 때니까 얼마일 때? 그래서 최소값 몇 파이라고 말해주면 되겠어? 16파이라 말해주면 된다는 얘기인 거죠. 네, 여기 하시고 한 문제만 더. 우리 한 문제만 더. 한 번 더 밑줄, 두 양수 A, B 밑줄. 잠깐 쉴 거니까 마지막으로 최종 정리 한번 하자. 양수 A, B 밑줄 거지? 맨 마지막 줄 최소값 밑줄. 그 밑줄 친 두 개 때문에 산술 평균, 기하 평균으로 한번 문제 풀어볼까?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해보자. A 양수, B 양수. 몇 컴마 몇을 지나간다고? 8,5를 지나간다는 건 주어진 두 번째 줄의 직선에 x 대신 누구 넣고? 8 넣고 y 대신 누구 넣은 게? 5 넣은 게 x 대신 8 넣어주고 y 대신 5 넣어준 게 성립한다는 얘기였겠지. 맞습니까? 맞지? 이때 저 직선에 하고 x축, y축으로 둘러싸인 삼각형. 얘들아 처음에 직선부터 적었어야 되는 거구나. 요거 잠깐 저장해 두자. 우리 이거 직선부터 그려야 될 것 같아. 삼각형 어떤 삼각형인지 알아보려면 저거 보면서 대답해봐. x절편 얼마지? 저 직선의 x절편
x절편은 y가 얼마인가? y도 0 놓고 계산해봐. a, 다시 말하면 이 직선은 a, 0이라는 점을 지나갑니다. y절편 찾아볼래? y절편, x에다 0 놓고 푼 y값이 누구야? b야, 맞아? 그러니까 0, b, b도 양수니까 이쪽에 있겠네. 얘들아, 이 직선은 a, 0과 0, b를 지나가는 직선이었던 거거든. 이런 직선인 거야. 그럼 문제 같이 읽어볼게. 직선과, 색깔로 표현할까? 문제가 말했던 직선과 x축 그리고 y축으로 둘러싸인 삼각형의 넓이에 대해서 묻고 있는 문제. 저 넓이 얘기하고 있는 거야 지금. 저 넓이의 최소값 찾는 거고. 저 넓이 밑변 얼마야? a. 높이 얼마야? 그럼 삼각형의 넓이 뭐 되는 거지? 8분의 ab 되는 거 맞습니까? 얘들아 8분의 ab 되는 거 맞니? (8분의 ab가) 아니지 2분의 ab가 돼야 되는 거죠? 갑자기 8이라는 걸 왜 한 거야 내가? 밑변 a 곱하기 높이 b 나누기 2. 그래서 이게 삼각형의 넓이거든. 그래서 그럼 마지막 a 무슨 수? 양수. b 무슨 수? 양수. 그럼 a분의 8 무슨 수? b분의 5 무슨 수? 그래서 시작합니다. a분의 8이라는 양수와 b분의 5라는 양수를 더하면 무조건 크거나 같을 거다. 2배의 루트 a분의 8과 b분의 5를 곱한 것보다. 됐니? 그럼 계속 할까? 이 얼마라고 문제에서? 1은 크거나 같다. 2 루트 a b분의 40보다. 루트 없애버릴까? 양변 제곱하지 뭐. 1 제곱한 거는 크거나 같다. 우변 제곱한 거 좀 불러줄래? a b분의 그렇지. 이것도 제곱해야 되지. 이것만 그거 벗기지 말고 이것도 제곱해야지. 그래서 4 곱하기 40이니까 160. a b 양수니까 이쪽으로 그냥 넘긴다. 따라서 a b는 크거나 같다. 얼마보다? 160보다. 끝났네? AB가 제일 작을 때가 언제야? 160일 때야. 넓이의 최소값. 이게 넓이란 말이야. 얘가 제일 작으려면 얘가 제일 작을 때가 대입되면 되는 거라 AB 자리에 160이 들어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제일 작은 넓이가 80이라는 걸 알 수 있게 된다는 얘기였던 거겠지. 그래 우리 잠깐 쉬었다가 조금만 더 선생님이랑 같이 풀고 마무리 짓는 걸로 합시다. 꾸벅꾸벅 졸고 있었던 몇몇 학생들은 쉬는 시간 동안 딴 거 하지 말고 잠깐 쉬어. 핸드폰 하지 말고. 그래.
야, 왜 이렇게 시냐 이거. 너무 시냐. 여기요. 왜 무시? 자, 갑시다. 928번 보세요. 또 밑줄 A, B 양수. 그리고 끝에도 밑줄 최소값. 그래서 그냥 문제 자체만 보고도 이거 산술평균, 기하평균 중에서 풀어주는 게 좋을 수 있겠다는 느낌을 가져주면 되겠는데, 근데 이건 지금 더하고 있는 숫자가 4개나 되네. 우리가 알고 있는 산술평균, 기하평균은 숫자 2개 가지고 만드는 거였거든. 그래서 한 가지만 이제 살짝 머리를 굴려주면 되는 게 3A하고 세 번째 붙어 있는 A분의 3을 먼저 더하고, 두 번째 있는 2B하고 끝에 있는 B분의 2를 따로따로 둘둘 묶어서 계산하겠다는 아이디어 하나만 있었으면, 이거는 솔직히 뭐 아이디어라고 할 것도 없는 것 같긴 한데, 가자. 얘부터 얘 3A, A가 양수니까 얘도 양수, 얘도 양수. 두 양수를 더한 결과는 항상 크거나 같다. 2배의 루트, 두 양수 곱하면 얼마지? 9. 그래서 6보다 크거나 같다는 거 알게 됐고, 한 번 더. 얘도 2b와 b분의 2라고 하는 두 양수를 더한 결과는 항상 크거나 같다. 2배의 루트 2b하고 b분의 2 곱하면 얼마? 4. 그래서 얘가 4죠. 끝난 거야. 얘는 무조건 6보다 크거나 같아. 얘는 4보다 크거나 같아. 6보다 크거나 같은 수와 4보다 크거나 같은 수를 더하면 당연히 누구보다 크거나 같겠어? 10보다 크거나 같겠죠. 그래서 최소값은 10이라고 말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929번도 경험이 필요한 문제입니다. 경험이 필요해. 아까 x 더하기 y 알려주고 x분의 1 더하기 y분의 1 물어봤을 때 곱한 거 만들어서 전개하고 나서 풀라고 그랬지? 그것도 한 번만으로 뭐 잘 안 되겠지만 어쨌든 그런 경험이 쌓여야지만 풀 수 있는 문제인 것처럼 929번도 마찬가지예요. 살짝 느낌이 이상하네. x가 아까까지는 계속 0보다 크다는 조건이었거든. 어쨌든 2보다 큰 것도 0보다 큰 거니까 알겠는데 왜 0보다 크다는 말 안 하고 2보다 크다는 말을 했는지 조금 궁금하긴 하겠지만 계속 갑니다. x 더하기 x 마이너스 2분의 1의 최소값 좀 찾아달랍니다. 그럼 한번 확인해볼까? 칠판. x 무슨 수? 2보다 큰 수. 맞지? 그럼 양수. x 마이너스 2 무슨 수? 그럼 양수분의 1이니까 얘 양수 맞아? 얘 2보다 크니까 양수. 얘도 양수. 그러면 또 나 산술평균 기하평균 써야지 해서 x라는 양수와 x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는 양수를 더한 결과는 크거나 같다 2배의 2개를 곱한 거. 그런데 여기서 완전히 망필 나는 거지 지금. 망한 거 같아. 아까까지는 산술평균을 기하평균으로 옮기면 문자가 싹 다 약분되면서 사라지는 어떤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막 답이 깔끔하게 나왔었는데 이건 쓰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야. 써도 돼. 문제는 이걸 우리는 계산해내는 능력이 없다는 거죠. 맞아? 아까까지는 짝이 되는 거 곱하면 문자가 날아가서 숫자만 남았어. 그래서 뭔가 기분 좋은 결과물들을 만들어냈었는데, 잠깐 교재 앞쪽으로 와봐. 923번 보세요. 선생님, 그럼 선생님 말대로라면 아까 처음에 풀었던 923번 다시 볼래? 선생님 여기서도 이거 두 개 곱한 거 문자 사라지지 않았는데요? 근데 사라지지 않아도 되는 게 뭐 때문이었지? 이 문제는 누구를 물어보는 문제였어?
923번은 뭘 묻는 문제였니? A 곱하기 B를 묻는 문제였단 말이야. 그러니까 문자는 사라지지 않았지만 내가 찾아야 되는 녀석이 만들어졌으니까 전혀 상관이 없었던 거야. 맞아? 그런 문제가 있는가 하면 이렇게 산출평균을 기하평균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문자들이 사라지면서 상수들만 깔끔하게 남는 유형의 문제도 있는 거고. 지금도 봐. 이거 산술평균 기하평균으로 절대부지식 만든 거 내가 뭐라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거 어쩔 거야? 이거 어쩔 거냐? 이것도 만약 이 문제가 x-2분의 x의 뭐 최대값 최소값 구해라? 그런 걸 물어봤다면 나는 이거 가져갔겠지. 근데 지금 이번 이 녀석의 값을 물어보는 거 아니었어? 이거 알고 싶으면 얘가 정확하게 얼마인지를 알아야 될 건데 한 번 더. 대뜸 양수조건이니까 양수끼리 더하는 모양이었으니까 나는 이걸 기하평균으로 바꾸겠다는 생각하는 건 나쁜 건 아닙니다. 이게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야. 하지만 이거 가지고 문제가 안 풀려. 맞아? 풀리게 하고 싶으면 여기가 문자가 사라져야 되거든. 문자 사라지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이 문제 풀 수 있는 결정적인 핵심이 되는 건데 이거 곱셈으로 바꾸면서 문자 사라지게 해줄 수 있으려면 식을 어떻게 바꿔주면 될까? 식을 어떻게 바꿔주면 될까요? 여기다 적을게. 이걸 이렇게 쓰는 거 잘못된 건 아니지만 문제가 풀리는 것도 아니다. 이렇게 절대 문제가 안 풀린다. 안 풀리는 이유는 문자가 어떻게 됐기 때문에?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럼 문자 사라지는 풀이를 해보자. 어떻게 하면 문자를 사라지게 만들 수 있을까? 얘랑 얘 곱해서 문자 사라지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겠어? 둘 중에 하나지. 얘가 뭐가 되거나 얘가 x가 아니라 지금 우리 하고 있는 게 뭐야? 이거 곱하면서 제곱을 씌우는 거잖아. 이거 곱하면서 약분이 돼서 문자가 사라지게 만들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얘가 뭐로 변신하면 되겠어? x-2로 변신하거나 그게 아니라면 얘가 뭐로 변신하면 될까? x로 변신하면 돼. 얘를 x-2로 바꿔놓고 산술계를 쓰던가 얘를 x로 바꿔놓고 쓰면 돼. 맞아? 1번 얘를 x-2로 바꾸는 거. 2번 얘를 x로 바꾸는 거. 1번이 쉬워, 2번이 쉬워. 1번? 이걸 x-1로 바꾸는 게 편하니? 이걸 x로 바꾸는 게 편하니? 그냥 그렇게 편하게 생각해봐. 얘를 x-로 바꾸는 게 편하다. 1번. 이걸 x로 바꾸는 게 편하다. 2번. 1번 손 들어봐. 2번. 아, 손 안 든 사람 뭐야? 왜 이렇게 줏대가 없어? 이거 x로 바꾸는 거 쉽지 않죠? 아니 이거를 x분해로 바꿔달라고? 이거 어떻게 x분해로 바꿀 건데? 이걸 x로 어떻게 바꿔? 초등학생도 하지 않는 그런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지? 분모 문제에다 2 더하면 되는 거 아니냐고? 말도 안 되는 거잖아. 분수에 이런 성질이 어딨어? 안 돼. 맞아? 선생님이 뭐 장황하게 설명하지 않아도 이 분모를 함부로 x로 바꾸는 거 쉬운 작업 아닙니다. 얘를 x-1로 바꾸는 게 편하겠지. 이게 이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쌓아야 되는 경험이야. 어떻게 바꿔주느냐? 얘를 x-2로 바꿔줘. 그러면 산술평균, 기하평균 쓰는 게 수월해질 테니까. 근데 원래 -2가 있었어, 없었어? 없었잖아. 그럼 뭐 해줘야 돼? 다시 여기다가 더해주면 그만이지. 다시. 식의 모양은 살짝 바뀌었지만 이거하고 이거 다른 식이라고 볼 수 없어. 같은 식이야. 맞습니까? 그럼 이제 해볼까? 이제 산술기하 쓰는 거 편해졌을 거야. 한 번만 더 범위 좀 말해줘. 이거 어떤 수? 양수. 왜 x 얼마보다 크다 그랬어?
2보다 크댔잖아. 2보다 크면 이거 양수 맞잖아. 이거 어떤 수? 양수. 그럼 양수끼리 더하고 있으니까 이건 무조건 크거나 같다. 2배의 루트 곱한 거 얼마죠? 이렇게 문제가 사라지는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경험이 있어야 이런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야. 됐니? 그럼 얘 결국 얼마인 거야? 그래서 얘는 누구보다 크거나 같다. 무조건 2보다 크거나 같다. 그런데 문제를 쉽게 풀려고 하다가 보니까 모양을 바꾸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여기 2가 만들어졌던 거잖아. 그럼 여기가 2보다 크거나 같다면 이 전체 결과는 얼마보다? 4보다 크거나 같다. 왜? 2보다 크거나 같은 수에다가 2까지 더해야 1가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최소값 찾는 문제니? 최소값 찾는 문제 4번을 정답으로 말해주면 된다는 뜻이겠습니다. 여기서는 어떤 아이디어가 필요하다고? 이 녀석을 이렇게 분리해서 바꿀 수 있는 경험이 있어야지만 풀 수 있다. 경험 없으면 못 풀어. 웬만큼 수학에 대한 이해라든가 이런 활용 능력이 뛰어나지 않고서야 이렇게 풀 생각을 어떻게 해. 그러니까 우리는 풀어보고 그 풀었던 기억을 가지고서 시험에 임하는 거죠. 자, 마지막 930번 밑줄 xy 양수. 한 문제긴 하지만 우리 이미 경험 쌓이긴 했는데 얘들아, 이 녀석이 언제 최소값 같은지 좀 알아봐 달래. 아까 한번 경험이 있었거든? 저런 문제 풀 때 우리 뭐부터 했었어? 그렇지. 지금도 전개부터 해야죠. 이거 가지고 산술기하 쓸 생각 하지 말고. 얘들아, 요거 가지고, x 양수고 y 양수니까 이거 양수, 이거 양수, 양수끼리 더하는 거니까 이거 산술기하 써주고, 이것도 양수끼리 더하는 거니까 산술기하 평균 만들어낸 절대부등식, 걔네들을 이용한 절대부등식 만들고, 그게 아니라, 이렇게 고부 형태로 묶여져 있는 것들은 먼저 전개부터. 전개는 어떻게 돼? xy 더하기 요거부터 끝에부터 할까? xy분의 36 맞습니까? 이렇게 곱한 거 얼마야? 9 더하기 이렇게 곱한 건? 그럼 9하고 4까지 더하면 이게 전개의 완성된 모습인 거 맞습니까? 저렇게 해놓고 산술기하를 그리는 거야. 고부로 묶여있는 애들을 각각 산술기하를 쓸 생각을 하지 말고 인수분해가 된 형태로 만들어져 있는 모든 문제의 최대 최소는 산술기하를 쓰고자 한다면 전개부터 먼저 해라. 전개부터. 그럼 이제 쓸 수 있는 게 나왔네. 여기 나왔네요. x하고 y 둘 다 양수니까 얘들아 이거 양수 맞니? 이것도 양수 맞아? 그럼 요거 두 개 먼저 한번 범위 좀 찾아보자. 두 양수를 더한 결과는 크거나 같다. 2배의 루트 곱한 거 얼마? 36. 그래서 얼마 나오죠? 12. 결론. 이 두 숫자를 더하는 결과는 얼마보다 크거나 같다? 12보다 크거나 같다. 그럼 결론. 전체는 얼마보다 크거나 같다? 25보다 크거나 같다. 따라서 무슨 값이 25다? 무슨 값 25? 최소값이 다시 문제 이해 못하고 있어? 이거 물어봤잖아. 이거 최소값 얼마냐고 물어봤어. 그래서 이거 계산을 먼저 전개부터 했고 전개하고 난 뒤에 계산을 해보니까 25 이상이라는 결론이 나왔어. 그러니까 최소값이 얼마? 25. 그런데 문제가 이것만 묻는 게 아니었어. 뭘 묻는 문제였지? 최소값만 찾는 게 아니라
x 곱하기 y의 값도 찾는 문제였다. 맞아? 여기 봐봐. 얘들아, 이거 누구 이상이라고? 25 이상이야. 그럼 우리 최소값 25를 말하고 있다는 건 여기서 부등호 쓴 거야? 등호 쓴 거야? 25보다 큰 걸 쓴 거야? 25랑 같은 걸 쓴 거야? 같은 걸 쓴 거잖아. 25보다 크거나 같은 애들 중에 제일 작은 게 25랑 같은 거 쓰고 있는 거잖아. 최소값은 여기 때문에 나오게 되는 거 맞습니까? 지금 우리 외우라고 했는데 드디어 처음 나왔어. 이렇게 원래 한 문제만 나올 내용이 아닌데 교재 탓해야지. 이제 나왔습니다. 등호는 언제 성립한다? 우리가 산술평균, 기하평균에 사용했던 두 양수의 크기가 어떨 때? 같을 때. 그럼 얘들아 여기서 산술평균, 기하평균에 썼던 두 양수가 누구였지? XY랑 그렇지. XY분의 36이 같을 때 그때 최소값이 25가 나오게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이제 산술기하 마지막 문제라서 한 번만 더 오늘 수업 당분간 해서 멈추겠지만 그래도 나중에 잊어버리더라도 적어도 오늘만큼은 내가 꼭 기억하겠다는 마음으로 양수들끼리 더한 결과는 걔네들을 곱한 녀석의 제곱근을 2배 한 것보다 무조건 크거나 같다. 항상 성립한다. 절대부등식이다. 그런데 큰 건 알겠는데 언제 같아지느냐? 같아지는 순간이 있어. 그게 언제냐? 산술기하에 사용했던 두 양수 A와 B가 같을 때만 등호가 성립한다. 그런데 지금은 그 양수가 A, B가 아니라 XY하고 XY분의 36이었잖아. 그러니까 걔네들이 같을 때 등호가 성립하고 그 등호 때문에 최소값을 25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였던 거지. 그래서 넘기면 좌우면 넘기면 XY의 제곱이 36 따라서 XY는 펠마 6 맞습니까? 그런데 XY 조건 뭐였지? 그러니까 XY는 뭐가 돼야 돼? 6일 때 X랑 Y를 곱한 결과가 6일 때 그때 이 식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작은 값이 25가 된다는 얘기였던 거예요. 그래서 문제의 의미대로라면 A가 6이 되어야 되는 것 같고 B가 25가 되는 거겠네. 6하고 25의 합을 묻는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31이 정답이 되겠죠. 들게 해주시고 자, 그 다음 지금 하는 건 학교별로 선택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 정식으로 배우는 건 아니거든. 오늘 또 이렇게 진도를 끝낼 건데 이거 남겨놓기 좀 뭐하니까 합시다.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이라고 해서 얘들아 이것도 절대부등식이에요. 언제는 성립하고 언제는 성립 안 하고 그런 게 아니라 무조건 성립하는 부등식을 하나 여러분들한테 보여줄 거고 지금 교재도 보고 있으니까 이미 봤겠지만 자 여러분들이 하나 더 외워야 되는 내용이 뭐냐 A랑 B랑 X랑 Y라고 하는 4개의 숫자들을 쓸 겁니다. 근데 이번에 이 4개의 숫자가 양수 조건이 아니라 칠판까지 어디 봐? 양수 조건이 아니라 실수 조건. 양수만 안 써도 돼. 0 써도 되고 음수 써도 됩니다. 됐니? 됐어? 이때 외워야 되는 게 뭐냐? 4개의 숫자 중에 2개의 숫자를 뽑아서 제곱해서 더한 것과 나머지 2개의 숫자를 제곱해서 더한 것끼리 곱한 결과는 됐나? 그 결과는 요렇게 2개 짝짓고 나머지 2개 짝지어서 더한 거의 전체 제곱보다
무조건 크거나 같다는 걸 외워줘야 돼요. 아까 산술평균이 기하평균보다 크거나 같다는 거 2분의 a 더하기 b가 루트 ab보다 크거나 같다는 거 외워야 된다고 했지. 이것도 외워서 푸는 거야. 외워서. 대신 이제부터는 a, b, x, y에 양수만 들어가라는 거 없어. 영도 좋고 음수도 좋습니다. 근데 여러분들한테 맥락 없이 외우러 가긴 뭐하잖아. 증명해 줄게. 이봐. 필기할 필요 없고 눈으로만 보세요. 좌변에서 우변을 한번 빼볼게. 응? 선생님이 지금 여러분들한테 저거 맞다고 지금 우기고 있는 중인데 저게 진짜 맞다고 우겨도 되는 상황인 건지 여러분들한테 한번 같이 보여주겠다고. 선생님하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해보자. 그래서 좌변에서 우변을 한번 빼볼 거야. 이거 전개한 거 누구지? 선생님이 할게 그냥 a제곱 x제곱 a제곱 y제곱 b제곱 x제곱 b제곱 y제곱 해서 뺄 거야. 이거 정리하면 a제곱 x제곱 더하기 2ab x y에다가 그리고 b제곱 y제곱 빼는 거죠. 자, 좌변 전개한 거 여기 있고 우변 전개한 거 여기 있습니다. 그럼 a제곱 x제곱 날아갈 거고 뺄셈이니까 b제곱 y제곱 날아갈 겁니다. 맞습니까? 그럼 남게 되는 게 누구냐? a제곱 y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2ab x y에다가 b제곱 x제곱이 남게 돼. 근데 이게 완전 제곱식이야. 해볼게. ay 여기 by 마 그럼 ab 뭐야 이거 ab xy 마이너스 하나에다가 ab xy 마이너스 하나에서 중간 ab xy가 마이너스 이게 생기는 모양 만들어지죠. 맞습니까? 그래서 결론은 뭐가 되는 거냐? ay에서 bx를 뺀 것에 대한 완전 제곱식이 된다. 맞아? 다시 나 지금 여러분들하고 뭐하고 있어? 좌변에서 우변을 뺐어. 좌변에서 우변을 뺐단 말이야. 그런데 좌변에서 우변을 뺀 결과가 완전 제곱식이 나와. 완전 제곱식의 범위는 뭐죠? 이거의 범위 뭐야? 0 이상이잖아. 아니 얘가 양수건 음수건 0이건 제곱하면 0 이상 나오는 거 아니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믿어도 되는 거죠. 아, 선생님이랑 지금 같이 해서 진행을 해봤더니 진짜 좌변이 우변보다 좌변에서 우변을 뺐을 때 그 결과가 매번 0 이상이 나온다는 말은 좌변이 우변보다 항상 크거나 같은 게 맞다는 뜻이었던 거죠. 맞습니까? 근데 여기서도 하나 더 외우자. 하나 더. 단 등호는 요거 등호가 성립하는 순간 등호가 성립한다는 건 0이 되는 순간을 말하는 거고 맞아? 그럼 0이 되려면 얘가 뭐가 돼야 돼? 얘가 뭐가 돼야 되지? 얘가 0이 돼야 돼. 그래서 a, y하고 b, x가 같아야 돼. 맞습니까? 이거 뭐 이렇게 기억해도 되는데 일반적으로 교과서나 문제집에서는 어떻게 설명하냐면 a는 이쪽으로 b는 이쪽으로 넘겨서 a분의 x와 b분의 y가 같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같은 식이야. 근데 보통 이런 형태로 많이 설명이 나와 있어. 언제 등호 성립한다고? 누구하고 누가 같을 때? a분의 x와 b분의 y가 요거를 분모로 얘를 분자로 해서 만들어낸 a분의 x와 얘를 분모 얘를 분자로 해서 만들어낸 b분의 y가 같을 때 성립한다는 것까지 외워주면 끝이에요. 사실평균, 기하평균으로 만들어낸 절대부등식은 무조건 외워야 되고 이 코시-슈바르츠로 부등식이라고 불리는 절대부등식은 사실 외워두고만 외우지 않아도 그만인데 이건 이제 기말고사 상황을 좀 봐야 되겠어. 근데 지금 하고 있으니까 일단 학교에서 실제로 하던 말던 우리 같이 기억할 수 있는 식 하나 더 만들어 놓자고요.
자, 그럼 이거 가지고 이제 우리 문제 어떻게 풀 수 있을까 보자. 931번 보세요. 밑줄 실수 xy. 실수 xy는 아까까지 풀었던 뭐랑 다른 설명이야? 양수랑은 한 적 없거든. 그러니까 함부로 산술기가 들이밀면 절대 안 됩니다. 됐니? 산술 평균 기하 평균으로 만들어진 절대 분식은 무조건 양수만 써야 돼. 무조건 양수만 써야 돼. 알았니? 그래서 이 문제는 일단 산술 평균 기하 평균으로 풀 가능성이 적다는 걸 좀 느껴야 되고, 10 가볼게.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얼마? 4. 이때 질문 누구의 최대값? 4x 더하기 3y의 최대값. 자, 이제부터 쪽에 있는 식이랑 매칭해보자고. 실판 보고 x제곱 더하기 y제곱 그냥 이거라 생각하면 되는 거 맞니? 맞아? 그럼 칠판 좀 봐봐. 문제가 묻고 있는 식은 얘들아 딱 봐도 뭐 질문할 필요도 솔직히 없는데 이거 이 부분 말하는 거야? 아니면 이 부분 말하는 거야? 왼쪽 오른쪽? 오른쪽 말하는 거예요. 아, 그러면 x제곱 더하기 y제곱 그대로 쓰면 되겠고 a하고 b에 각각 누구하고 누구를 쓰면 되겠다? 4하고 3을 쓰면 되겠다. 그래서 써볼게. 이렇게 쓰면 되겠지? 그래서 a의 제곱과 b의 제곱을 더한 거랑 x의 제곱과 y의 제곱을 더해서 곱한 녀석은 항상 크거나 같다. 누구보다 a와 x를 곱한 거하고 b와 y를 곱한 녀석을 더한 것의 전체 제곱보다. 이렇게. 이거 함수로 풀고도 느낌 오지? 아, 이거 저기 코시버러츠 부등식이라는 내용 내가 외우고 있지 못하면 여기에다가 숫자도 문자도 집어넣어서 풀 수 있는 방법을 모르겠구나. 이거 못 외우면 못 푸는 거야. 물론 이것도 함수의 그래프로 바꿔서 풀 수 있습니다. 함수의 그래프로 바꿔서 풀 수 있어. 하지만 이렇게 푸는 게 제일 빨라. 그럼 해볼까? 이 얼마야? 25. x제곱 더하기 y제곱 얼마라고 그랬지? 그럼 25 곱하기 4가 얼마야? 100. 누가? 4x 더하기 3y를 제곱한 게 100보다 작거나 같다는 얘기하고 있는 거 맞습니까? 얘들아, 제곱한 게 100보다 작거나 같으려면 제곱하기 전에 있던 녀석은 범위가 어떻게 돼야 돼? 그렇지. 이렇게 돼야지 이게 마이너스부터 10 사이에 있는 수가 제곱이 돼야 100 이하가 나온 거 아닙니까? 맞아요 얘들아? 그래서 정답 4x 더하기 3y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곱을 구하는 거니까 최대값은 10, 최소값은 마이너스 10. 맞아? 맞냐 얘들아? 아, 그래 안 그래? 그래서 둘의 곱을 마이너스 100이라고 그려주면 되는 거죠. 선생님 그러면 당연히 이렇게 푸는 게 맞는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코시버러츠 부등식에 대한 내용을 풀지 않고 우리가 이미 배웠던 내용을 풀 수 있다고 했는데 어떻게 푸는 거냐고 혹시 궁금해한다면 들어볼래? 이거 뭐죠 얘들아? 저거 뭐야? 원이야. 중심 몇 컴마 몇에? 0,0에 반지름 길이 얼마인? 얼마? 반지름 길이 2인 원입니다. 그리고 질문은 이 녀석의 최대값, 최소값 찾는 거 맞아? 그럼 우리 지금부터 잘 기억해. 난 지금부터 여기에 넣을 수 있는 제일 큰 K를 최대값이라고 할 거고 여기에 넣을 수 있는 가장 작은 K의 값을 최소값이라고 부를 거야. 근데 이게 뭐예요 또? 직선이야. 기울기 얼마인? 마이너스 3분의 4인 그리고 y절편 얼마인? 3분의 k인 직선 맞습니까? 맞아요 얘들아? 그래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3분의 4이면서 y절편이 3분의 k인 직선 중에 원이랑 만나게 되는 제일 높이 있는 직선과 제일 낮은 위치에 있는 직선이 정답이 되는 거죠. 여기가 3분의 k일 때 최대, 여기가 3분의 k일 때 최소가 된다고 볼 수 있어. 한 김에 끝까지 가. 우리 원은 어차피 중간고사 범위잖아. 지금 물어보면 또 못하겠지? 접선 찾는 방법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응? 뭐라고? 뭐가 같아? D하고. 그렇지, D하고 어리고. 맞아. 여기 봐봐. 4x 더하기 3y는 k, 4x 더하기 3y는 k. 정가지 써서 이게 버릴 필요니까 k 넘겨 놓을게. 얘부터 중심 0,0까지의 거리가 반지름의 길이인 2랑 같으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정가지선 사이 거리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 16 더하기 9 25분의 루트 25분의 절대값 4 곱하기 0 더하기 3 곱하기 0 더하기 마이너스 k가 누구? 반지름의 길이 2랑 같으면 된다. 그래서 절대값 마이너스 k가 10과 같으면 되는 거니까 k가 풀마시, k가 10일 때 최대값, k가 마이너스 10일 때 최소값. 이렇게 코시왈츠에 대한 내용을 적용하지 않아도 이미 우리가 배웠던 내용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만, 아까 사실평균 기하평균 할 때도 말했어. 지금 이 문제가 여러분들이 원하는 풀이는 절대부등식을 위해서 풀이를 하길 바란다는 거고, 이렇게 푸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외우게 될 이 식 안에다가 문자나 숫자를 대입만 해서 풀어주는 게 당연히 쉬운 거죠. 당연히. 이 풀이가 나쁘다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배우고 있는 풀이로 풀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물론 이게 필수 교육과정은 분명히 아니라고 얘기했지만, 도농고, 강원고, 밖에서 이제 진도 나간 상황에 맞게 보고 판단을 하자고. 자, 932번. 932번 또 밑줄 두 실수 xy. (12x) 더하기 5y가 13. x제곱 더하기 y제곱의 최소값 찾는 문제야. 그럼 매칭해볼게. 양수라는 말을 안 했어. 실수라는 말을 했어. x제곱 더하기 y제곱 모양 나왔어. 그리고 저기 a제곱 더하기 b제곱 뭐 ax 더하기 by라는 말은 안 했지만 딱 보면 느낌이 온다. 이게 ax 더하기 by의 모양을 말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 맞아? 그럼 바로 적용할게. a가 누구야? a의 제곱 더하기 b가 누구야? b의 제곱에다가 x의 제곱과 y의 제곱을 더한 걸 곱하면 무조건 크거나 같다. 누구보다? a, x 더하기 b, y를 제곱한 것보다. 됐습니까? 됐니 얘들아? 그럼 이거 144 더하기 25니까 얼마야? 169. 그래서 169 곱하기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크거나 같다. 12x 더하기 y 얼마라고 그랬어? 13의 제곱 얼마야? 169. 따라서 x제 더하기 y제는 169분의 169보다 크거나 같다. 문제가 x제곱 더하기 y제곱의 무슨 값 찾는 거였지? 최소값. 그래서 최소값 1이라 대답하면 된다는 뜻이에요. 됐니 얘들아? 됐어? 선생님 저는 이번 중간고사 원에 대한 문제풀이 수준 높이게 아까 풀었던 걸 한 번 더 풀고 싶습니다. 볼게. 이거 몇 차 함수? 기울기 얼마에? 기울기 마이너스 5분의 12. y절편 얼마지? 5분의 13. 5분의 13. 2점 얼마 정도 되고,
기울기는 마이너스 5분의 10이니까 마이너스 2보다 더 작네. 그럼 생각보다 훨씬 더 빨리 떨어지는 직선의 모양을 취하고 있을 겁니다. 이런 직선이거든? 맞아? 이때 질문은 x제곱 더하기 y제곱의 최소값 찾는 거잖아. 그럼 나 여기다가 되게 안 해도 돼. 요걸 잠깐 k라고 둘게. 나 지금부터 k에 들어갈 수 있는 어떤 수를 찾는 거죠? 제일 작은 수 찾는 거야. 맞아? 그런데 이렇게 놓는 순간 이거 무슨 도형 되는 거야? 원 되는 거야. 중심 몇 컴마 몇이야? 0,0에 반지름 얼마야? 루트 k. 맞아? 그럼 이 직선과 만나야 되는 거니까 내가 k를 작게 하고 싶으면 이렇게 그리면 돼. 근데 이건 정답이 될 수가 없어. 이 직선이랑 만나야 되는 거잖아. 맞아? 아, 여기 있는 xy하고 여기 있는 xy가 같은 xy일 건데 당연히 이 원도 직선에서 쓸 수 있는 xy를 집어넣었을 때 성립하는 원이 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작게 원을 만들고 싶어도 최소값 찾고 싶어서 작은 수를 원하고 있는 건 알겠는데 그 작은 수가 적어도 이 직선하고 만나기는 해야 된단 말이야. 맞아? 그래서 제일 작은 k가 어느 순간일 때냐?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뭐일 때냐? 이거일 때야. 이게 우리가 만들 수 있는 원 중에 제일 작은 원입니다. 됐니? 그럼 결국 이 반지름은 이 직선부터 중점까지, 원의 중심까지의 거리가 정답이 돼야 되는 거 맞아? 맞아 얘들아? 그럼 봐봐. 일반형 12x 더하기 5y 마이너스 13은 0부터 몇 컴마 몇까지 거리? 0,0까지의 거리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 144 더하기 25 169 루트 169분의 절대값 12 곱하기 0 더하기 5 곱하기 0 빼기 13. 이게 이 직선부터 원의 중심 0,0까지 거리야. 얼마 나오죠? 1 나와. 그래서 제일 작은 반지름의 길이가 얼마다? 1이다. 따라서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가장 작은 수가 1이라는 설명을 해도 됩니다. 지금 원하는 이 파트에서 원하는 풀이는 아니지만 우리가 중간고사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 원을 이용해서도 얼마든지 해결이 가능하다는 뜻인 거죠. 하지만 지금은 코시슈 바르츠로 필기하시고 바로 933번 가볼게. 934번까지 마무리하고 쉽시다. 여기 x제곱 y제곱 안 보이네, 그치? 근데 이렇게 꽉 막힌 학생들 아니죠, 여러분들? x, y 대신에 뭐 사인됐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c, d 사인됐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a제, b제 더하거나 c제, d제 더하고 곱하기 크거나 같다. sc 더하기 b, d의 전체 제곱보다 이렇게 쓰면 되는 거잖아. 응? 뭐 유두리 없이, 융통성 하나도 없이 x, y만 고집하는 학생 되지 말자고. 그래서 식을 설명하기 위해서 a, b, x, y만 쓴 것뿐이지 저기에 꼭 a, b, x, y라는 문자만 고집해야 되는 건 아니니까. 맞니 얘들아? 그럼 a제 더하기 b제가 얼마래? 10. 이거 얼마래? 그럼 이거 얼마야? 그럼 누구야? sc 풀 b, d의 제곱이 50보다 작거나 나왔다는 얘기하고 있는 거 맞아? 따라서 sc 더하기 b, d는 마루 5형부터 플러스 루트 5형까지가 정답이라고 말해주면 되는 거였겠죠. 맞아? 마이너스 루트 50이면 대충 마이너스 7점 얼마. 이거 플러스 7점 얼마. 그 사이에 있는 것들은 다 가질 수 있어. 그래서 보기 중에 될 수 없는 건, 절대 될 수 없는 건 누구? 5번은 될 수 없었던 거죠. 나머지는 다 될 수 있는데 이 S 더하기 BD가 가질 수 있는 값 중에 8이라는 값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케이? 934번 가볼게. 누구의 최대값? 누구의 최대값 얘들아?
직사각형 둘레의 길이 맞니? 둘레 길이 찾으면 뭐가 필요한데? 직사각형이 둘레 길이 구하려면 뭐가 필요해? 직사각형이? 당연한 거야. 가로 세로가 필요해. 근데 가로 세로 알아 몰라 지금. 그럼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게 뭐게? 가로 세로를 구할 수는 없지. 직사각형 모양이 여러 가지일 테니까. 잡아라. 문자로 잡아라. 가로 세로를. 맞아? 이렇게 잡아라. 됐지? 반지름 얼마라고? 그럼 이건 원에 뭐가 되는 거니? 그럼 이 길이는 얼마 되는 거야? 4 되는 거죠. 일단 우리가 알아야 할 수 있는 조건 하나 있어. 중학교 몇 학년 때 배웠던? 3학년 때 배웠던 피타 정리 이용해서 어차피 여기 직각일 테니까 10 불러봐. 액제 더하기 와제가 16이 된다. 근데 문제는 둘레 찾으려면 둘레 뭔데? 2x 더하기 2y야. 이거 찾는 거 맞아요? 아니? 그럼 이거 2x 더하기 2y를 적어도 되는데 나 이렇게 적을까? 2에 x 더하기 y라고 적을게. 됐어? 그럼 저기 있는 거에서 여러분들이 요거 모양 좀 보면서 AB 좀 찾아보죠. A 누굴까? 요거 매칭하면 A 누구라고 봐야 될까요? 1이라고 봐야겠지. B 누구라고 봐야 될까? 1. 그렇지. 그래. 그래서 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에다가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을 곱한 건 크거나 같다. 누구? A 곱하기 X와 B 곱하기 Y를 더하는 거의 제곱보다. 근데 X 더하기 Y가 얼마였어? 16. 그럼 이거 2니까 이 얼마 되는 거야? 32. 누가? X 더하기 Y를 제곱한 게 32보다 작거나 같은 거예요. 맞아요, 얘들아? 여러분들 요거 보면서 A, B에 들어갈 숫자가 1밖에 없다는 걸 눈치해야 돼. 그래서 저런 식들을 확실하게 외우고 있어야 되는 거고. 맞지? 그래서 X 플러스 Y는 마이너스 32가 얼마야? 4루트인가? 마이너스 4루트 2부터 플러스 4루트 2까지만 취할 수 있다. 질문은 무슨 값 찾는 거였지? 최대값. 그럼 얘들아 x 더하기 y가 둘레가 아니라 이게 둘레였지? 맞아? 근데 나는 지금 이거의 최대값 먼저 찾고 있었어. 최대값이 얼마였어? 4루트 2였어. 그러니까 둘레의 최대값은 얼마로 말해준 게 맞아? 8루트 2일 때 이 원에 내접하는 직사각형 중에 둘레 길이가 제일 긴 직사각형은 그 둘레가 8루트 2가 나오게 된다는 얘기인 거죠. 맞니? 자, 그렇게 해서 뒤쪽에 함수가 나갔지. 교재 맨 앞으로 표지 쪽으로 넘겨봐. 표지 쪽으로 넘겨서 그 플라스틱 필름 한 장 열어서 거기 안쪽에다가 크게 이름 좀 적어. 자기 이름. 선생님 교재 돌아갈 거야. 그리고 기말고사 시작할 때 맨날 집에 처박아뒀다가 잃어버리는 경우가 워낙 많아가지고 선생님이 좀 보관을 해줄게. 교재에다 이름 적어. 아미는 수요일날 가지고 와. 필름 쪽에다가 지워줄 수 있으니까 필름 안쪽에다가 해줘. 아, 그리고 여기 다른 반 친구들은 교집이 잘 내는 것 같은데 왜 우리 반만 이렇게 교집을 안 해? 그 교재가 벌써 끝났는데.
이번에 중고사 대비 교재 나눠주면서 요거 교재비 같이 거둘 테니까 최대한 빨리 선생님한테 줄 수 있도록 하고 원장한테 계좌 이체해도 된다고 얘기했었지. 교재비에 대한 얘기는 이따가 수업 끝날 때 한번 다시 하자. 그리고 한 번 더 얘기한다. 이번 주 토요일날 몇 시까지 오는 거라 그랬어? 11시 반까지 그냥 클리닉만 할 거야. 원장님 수업 이번 주 토요일 없어. 알았니? 이해됐어? 그거 언제 한다고? 그거 언제? 다음 주 화요일 6시에 한다고 하셨으니까 기억 잘 해놔. 교재 앞 친구한테 넘겨주세요. 토요일 일정 한 번만 더 전달. 네? 아, 예, 지금 방금 한 번 더 전달했습니다. 이거를 이렇게 좀 좌우 좀 해줄래? 미안한데? 손 조심하고. 잠깐 쉬었다가 명제 시험 한번 보자. 파이팅. 아민이 토요일날 꼭 가져와야 된다.